바로 걔가 말했지. 싱글 몰트 위스키를 앞에 두고 딴짓하는 건 천사의 연주 대신 TV 재방송을 보는 것 같다고. 후회되나? 마음껏 즐겨. 이 거래의 대가를. 레이스 칸. 홀은 1000이요. 1000콜. 홀은 1000. 레이스 2000 더. 홀은 3000. 오리. 우리 그래서 죽었어요? 심성이 약해 빠진 놈인데 고약한 기집애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뭐 별것도 없는 애니까 해결 금방 되겠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같이 본때 없는 장사치가 단순합니다. 한 번 신용을 잃은 상대와는 다신 거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못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지난번 따님 부정입학건 해결해드렸더니 국세청에선 몽둥이 들고 쫓아오더군요. 그땐 검찰에서 압박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먼 길 오셨는데 도움이 못돼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어이구 우세스럽게 국세청장님이 허접한 노가다꾼한테 무릎까지 꿇으시고. 네. 아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아이씨, 개짜증. 너 당장 119에 전화해.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그거 막으라고 당신 부른 거잖아.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신고를 하시라고 이 멍청한 아드님아. 특수폭행에 강간범으로 콩밥 처먹고 니네 아버지 공직 인생 박살내고 싶지 않으면. 뭐 이 새끼야? 그리고 일단 여기부터 싹 다 치워. 둘 다 술 엄청 취했었고 그게 그 여자 쪽 의사 분명했다고 해. 강제가 아니라. 술 먹고 격하게 장난치다가 약간의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불리한 건 절대 기억 안 나는 거고. 만약에 여자 깨어나면 무조건 합의부터 해. 먼저 신고하면 아주 그... 성폭행이요. 성폭행 당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날 장영미 양이 피고인 도영진 씨 집까지 따라간 이유는 장영미 양이 간절히 필요했던 그 절판된 책을 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피고인의 태도는 무섭게 돌변했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때 피고인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싫다고 하니까 강제로 옷을 찢었고 치마 속으로 손을 강제로.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주 힘든 기억입니다. 증인 장영미 양은 피고 도영지 씨를 순수한 학교 선배로 생각했고 진로를 상담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영지 씨는 장영미 양을 전치 2주에 이르도록 심하게 구타했고 심지어 강간까지 자행했습니다. 사건 당일 장영미 몸에서 채취된 도영진의 정액 전치 2주의 상해, 게다가 동종 사건으로 이미 2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은 정황을 볼 때 본 사건은 특수폭행 및 강간치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신문하세요. 남자친구 사귀어 본 적 있습니까? 네? 연애해 본 적 있냐고요? 말도 안 되죠. 아니 맞았다는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폭행죄 성립이 안 되죠. 그럼 알아들은 걸로 안다? 그럼요. 그리고 국회의원님 아드님이신데 두루두루 윗분들 관계도 있고.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연애. 그럼 진한 스킨십을 나눈 적도 있었겠네요. 20살이 넘은 성인이니까. 대반장님,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사건 당일 증인의 마음가짐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계속하세요. 그날 밤 도영진 군과 단둘이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의 분위기는 제법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영진 군의 집까지 따라갔죠.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 있다니까 묻겠습니다. 그날 밤 도영진 군과의 스킨십이나 혹은 더 깊은 관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반장님, 인격 모독입니다. 변호인은 자극적인 억측으로 증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바로 성폭행입니다. 핵심은 강제성이 있었느냐, 자발적이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계속하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많이 취했었고 선배를 편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런 관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예상했습니까? 손잡는 거? 그 정도? 쎄쎄쎄 정도만 예상을 했었다. 과연 그랬을까요? 진짜 쎄쎄쎄 정도만 생각했던 걸까요? 부장님한테 얘기 들었죠? 아, 그럼요. 빨리 끝내요. 나 바쁘니까. 그러지 뭐. 집안 운전기사를 맥주병으로 갈겼네요. 그것도 상습적으로. 특수폭행이 상습이면 바로 구속인데. 계장님 바로 기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상습 폭행의 특수협박이면 징역이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버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저기 있는 저 여자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저희 샵에 왔던 손님입니다. 손님들이 많았을 텐데 기억을 하시네요. 좀 특이한 걸 찾으신 분이라. 특이한 거... 그럼 어떤 샵이죠? 란제리 샵입니다. 그럼 혹시 그날 장영미 씨가 속옷을 구입했나요? 네, 좀 전에 장영미 씨가 특이한 속옷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속옷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건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며 증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질문입니다. 성관계 강제성 여부에 따른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계속하세요. 어떤 속옷이었죠? 검은색 망사 란제리입니다. 뒤에는 끈으로 묶여 있는, 그리고 끈 팬티는 레이스. 잠시만요. 이 란제리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장영미 씨가 이 란제리를 샀던 날이 6월 9일이라고 매출 전표에 기록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날의 전표니까 확실합니다. 네. 그럼 도영진 군에게 묻겠습니다. 장영미 씨를 만난 날이 며칠입니까? 6월 10일입니다. 그럼 도영진 군을 만나기 하루 전에 이 속옷을 구입한 거예요?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자극적인 억측으로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변호인, 계속하세요. 사건 당일 장영미 씨가 입었던 속옷과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이상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신문하시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거짓말이야. 오디션 역할이 화류계여져였어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려고 용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여자라서. 네. 장영미 씨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오디션을 앞두고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야한 속옷을 입은 날, 하필이면 그날 도영진 군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옷을 입고 술에 잔뜩 취해서 처음 만난 남자의 집까지 따라갔다고 해서 장영미 씨에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질을 봐야 합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젊고 아름다운 남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도영진 군이 장영미 씨를 강압적으로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그 증거 말입니다. 그 증거는 안타깝지만
오로지 장영미 씨의 말뿐입니다. 전치 2주의 상해입니다. 이 전치 2주는 스쳐도 나오는 진단이고요. 도영진 군의 일방적 강압적 폭행이라는 증거는요. 그럼 증인이 자해라도 했다는 겁니까? 술에 취해서 격하게 장난을 쳤거나 아니면 어디에 부딪혔거나 혹은 뭐 두 사람의 은밀한 취향 때문에 생긴 상해일 수도.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확실하지 않은 추측으로 증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많다는 겁니다. 도영진 군의 일방적 강압적 폭행이 아니라 그날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장영미 씨입니다. 왜 만나자고 하던가요? 같은 동아리 후배라고 배우 지망생인데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었죠? 형이 드라마 감독인 걸 알고 있다고. 형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엄중한 메시지를 던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예, 삼장님. 지금 냉장고 하나 들어갈 겁니다. 아, 네네. 수익료, 저희는 당연히 카드로만 받죠, 투명하게. 기자님도 참,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받습니까? 아니, 우린 그렇게 양심이 털난 그런 변호사들이랑 정말 달라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언제 그 소주라도 같이 하시죠. 예. 데칼 좋네. 응? 쓰레기. 나 아니야. 그 사람 학교 선배니까 믿었고 연기하는데 필요한 자료 준다고 해서 거기까지 간 거야. 나 그 사람이랑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당신이 날 몸 팔아서 배역이나 따내려는 더러운 여자로 만들었잖아. 다 거짓말이라고, 그 새끼. 알아. 그 새끼 처음부터 작정했겠지. 배우 되겠다고 목매고 다니는 너 같은 애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알았을 테니까.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떡해. 알았으면. 그래서 뭘 기대한 건데? 성폭행범이나 변호하는 나한테 뭐 정의감 그딴 거 기대한 거야? 그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으면서. 이게 뭐가 중요한데? 너 걔네 아빠 누군지 몰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인지? 근데 너는 네가 잘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당했든 말든 진실이 뭐든 간에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거야. 세상이 원래 똑같거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힘없으면 이렇게 짓밟히는 거니까. 괜히 뭐 정인이 진실이니 그런 헛된 꿈 꾸지 말고. 나쁜 새끼. 황소는 포기해. 합의금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애새끼가 쓰레기였다면서. 뭐 쓰레기든 썩은 오물이든 무조건 빼내야지. 우리 회장님이 시키신 일인데. 맛있어. 수고했다. 수고는 뭐. 돈 많이 받고 하는 일인데, 응? 아니 근데 그 도청장은 진짜 바가지 좀 씌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 단골이잖아.
오셨습니까, 청장님? 이거 신세 크게 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말씀? 아일랜드 타운은 곧 첫 삽 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이 다른 힘은 없어도 사업하시는데 세금 신경은 안 쓰게 해드려야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당에서 우리 송 회장님 꼭 좀 모셔오라고 아주 성화입니다. 생각 좀 잘 해봐 주십시오. 송구합니다. 저 같은 노가다꾼이 감히 나라한 일을 어떻게 해? 민주투사 송우용.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민망한 옛날 일입니다. 와, 우리 회장님 정계 진출. 그럼 또 제가 헤드라인 먹는 건가요? 야, 오늘도 한 건 하더라. 성폭행을 끈 팬티로 절묘하게 뒤짐. 회장님, 얘는 천재인가 봐요. 든든하시겠습니다. 야, 이런 보석은 또 어떻게 발굴하신 거야? 자, 앉으시죠. 한번 놀아볼까요, 오늘? 자,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회장님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아, 건배! 아, 깜짝이야. 놀래라. 어휴. 아니 무슨 형은 자기 집보다 우리 집을 더 자주 드나들어. 모레 한주병원 VIP 검진 예약해놨어. 아이고 나 아직 팔팔해. 또 아침에 잤지. 그렇게 술 처먹고 잠 못 자다가 죽어. 나쁘지 않네 그것도. 또 뭔데? 건달 하나만 꺼내줘.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 구속된 모양이야. 건달? 아니 형 깡패면은 학교도 가고 좀 그래야 파이팅이 있지. 왜 자꾸 꺼내주면 버릇 나빠진다니까.
내가 저 건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다 제일 높은 건물을 올릴까 하는데 건달새끼 하나 때문에 회사 이름 오르내려서 괜히 초칠까 봐. 별거 아니야. 용역 건달.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에 제일 높은 건물이라. 나도 갖고 싶은 땅이 하나 있긴 한데요.